제 취미는 활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랑은 좀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항상 좀 혼도 나고 핀잔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활을 공부하고 석기를 만들고 하면서 저는 사실은 제 방식에 좀 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오래된 것들이 준 영광과 함께 또 오래된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꿈을 좀 갖게 됐습니다. 저희는 조치원에서 오래된 것들과 놀이를 하는 고고학 커뮤니케이터 주성빈, 장동우입니다. 세종 원도심 조치원의 작은 골목. 여러분들이 오신 이곳은 고고학자가 만든 회사라 그랬어요. 여기도 벌써 3명이 있어요. 저 이름은 장동우라고 하고 뒤에 계시는 저분은 주성빈 디렉터님이시고 우리 송유진 매니저님도 와주셨어요. 고고학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옛날에 그 문화 유적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뭔가 이렇게 맞아요. 이런 네, 맞아요. 어머님이 아주 잘 알고 계세요. 어떻게 부술 수 있을까? 투석기로 부셔요, 막. 그런 거 실험해요. 아, 옛날엔 전쟁을 이렇게 했구나. 연구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제 제 친구인데요. 이게 저예요. 돌로 도구를 만들고 있어요. 돌칼 같은 거. 돌칼이 날카로울까? 정말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 요렇게. 여기는 뭐냐면 청동기 만드는 거예요. 청동 도끼가 될까? 이런 거 녹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실험 고고하게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만들 건 뭐냐면 투석구.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돌팔매라는 도구 기억나요? 무림매? 우리는 다윗이 썼던 그 무기를 만들 겁니다. 실험 고고학이라는 조금은 생소하고 재미난 체험. 재료라곤 끈과 가죽 조각뿐인데 이 간단한 재료가 무기가 된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이런 체험이 고고학을 배우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엄청 차이가 없어요. 와닿죠.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서 이게 딱 전시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갑옷을 입은 장수도 쉽게 넘길 수 있는 굉장히 싸지만 좋은 무기였다라는 글이 있을 때 와닿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어보고 날려보고 하면 아, 되네. 진짜 되네.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였네. 이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용병을 했다느니 돈을 벌었다니 이런 역사책에 나오는 텍스트들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만들어 본 거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되게 많습니다. 책 속에 갇혀있던 무기를 현실로 꺼내보는 작업. 세상 하나뿐인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 봅니다. 이 상태로 돌려요. 이렇게 몇 번만 돌리다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놓으면 얘가 이렇게 밀면서 돌이 그대로 날아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머리에 메고 있는 게 사실 이게 머리끈이 아니라 여분의 슬링입니다. 이렇게 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는 나가보면 되겠습니다. 나가서 던져보시죠. 자, 올리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줄은요, 손가락의 가운데까지만 넣어요. 가운데까지만 넣고 손을 뒤집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 뒤집어서 놓고 자, 제일 먼저 뭐냐면 공을 놓으면서 동시에 평행을 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아, 이렇게요? 여러분들은 이걸 뭐부터 연습해야 되냐면은 야구처럼 던지는 거 아직 못할 거예요. 뭐부터 하셔야 되냐? 밑에서 위로 돌리는 거 먼저. 이렇게. 밑에서 위로 돌리는 거 먼저. 말랑이가 안 나가는데. 엄청 어려워. 잘하는데 여기? 잘하는데? 일단 날아가는 것만으로는 성공이에요. 그 시절 전사들이 되어 열심히 투석구 던지기 연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에 던지기가 어려운가 봐요. 어느새 한 명씩 성공하기 시작하는데요. 잠시나마 선사시대로 시간여행을 한 기분. 아이들은 뭘 느꼈을까요? 박물관에서 보던 걸 어디다 던져놓은 거야?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느낄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조치원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직접 와서 아이들 만들기도 하고 그걸 또 활용해서 체험도 하니까 그게 더 많이 이제 공부가 되는 것 같고 더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투석구를 만들고 돌칼을 연구하고 옛것을 체험할 수 있게 기획하는 조금은 이상하리만큼 독특한 공간. 선사시대에나 볼 법한 물건들을 대체 왜 만들게 된 걸까요? 원래 하는 일은 박물관에서 고고학 콘텐츠를 만들거나 뭐 어떤 지자체나 시랑 협력해와서 뭐 고고학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 크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물 복원하고 뭐 체험 운영 개발해주고 뭐 전시 해주고 축제 운영해주고 뭐 이런 거 이제 개발해주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키트도 좀 만들어 보고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그 고고학이 실험 고고학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청동검이 나왔다고 쳐봐요. 이 청동검이 부러져서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왜 부러졌지? 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 이걸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만들어서 막 칼싸움도 해보고 방패에도 때려보고 고기에도 찔러보고 하면서 아 이게 방패에 때려가지고 부러진 거구나. 아 무덤의 주인은 전사였겠구나. 뭐 이런 식의 연구를 하는 게 실험 고고학인데 어렸을 때 박물관에 가면 대포 있고 막 활 있고 이런 게 진짜 나가나? 진짜 막 센가? 이게 엄청 궁금했는데 이 유리창에 막혀서 맨날 아쉬워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걸 하게 된 것 같아요. 실험 고고학은 그거를 해소해주는 학문인 거예요. 연구자에게도 그다음에 관람자 혹은 체험자에게도 동시에 해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옛사람이 만든 도구들이 어떻게 인류의 삶을 변화시켰을까?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한 크고 작은 실험들.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고고학으로 소통하고 나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조치원에서요. 세종시에서 여기 조치원에 좀 보시면 살짝 뭐 폐가도 많고 좀 조용한 골목이잖아요. 이런 골목에 창업자들이 들어와서 사무실을 차리거나 공간 창업을 하면 좀 지원도 좀 해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잘 선정이 되어서 이 건물을 구하게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되게 오래된 양옥집입니다. 한 70년대쯤에 지어서 거의 40년 넘게 이제 안 쓰고 있었죠. 근데 그랬을 때 그래도 확 뛰게 하려면은 그래도 요렇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이게 확실히 동네에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독특하게 칠해 놓으니까 요 앞에 시트 공장도 갑자기 노란색으로 칠해 주셨고요. 막 시트지도 좀 발라 주셨고요. 이러다가 막 컬러풀하게 동네가 바뀌는 건 아닌가 싶어요. 좀 기대도 좀 합니다. 이곳은 1950년대에 지어진 연기군 항공학교 하숙집인데요. 30년간 방치되어 있던 이 공간을 조치원 청년들의 손으로 재탄생시켰죠.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찾는다는 이곳은 동우 씨만의 아지트. 건물 하나 없이 숲에 둘러싸인 곳.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 일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죠. 이게 딱 소리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옆집, 앞집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벌써 바람도 불고 그쵸? 아직 뭐 많이 들리지 않지만 새소리도 조금 들리고 하는데 이게 확실히 저는 이걸 덕질로 시작했다 보니까 그래도 좋아하는 곳, 좋아하는 분위기에서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잘 만들어질 수 있고 확실히 이런 데 와서 하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하는 게.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자연에 가까운 풍경이었습니다. 조치원에 정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죠. 오늘은 흑요석이라 불리는 화산 유리로 돌칼을 만들어 보는데요. 이게 굉장히 잘 깨지고 또 정말 날카로워요. 이게 아직까지도 지구상에 이거보다 날카로운 게 잘 없습니다. 왜냐면은 깨진 요 가장자리가 분자 하나짜리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자르면 세포랑 세포 사이를 가를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잘 깨지고 위력적이니까 정말 좋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뗀석기 기술로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조금만 다듬으면 금방 또 창이나 칼 같은 걸 만질 수 있게 되고 사냥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좀 신기한 건 이 사람들이 사실 숫자도 딱히 쓸 줄 모르고 문자도 없는 시대인데 어떻게 이 정도의 그 어떻게 보면 재료 물리학이잖아요. 그걸 터득을 하고 이걸 대를 이어서 전수를 했는지 그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천진한 호기심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어릴 때부터 활 만들기에 소질이 있었다는 동우 씨. 고등학생 때는 이미 세계 무대에서 활을 주제로 강연까지 했답니다. One day, I was changing the shape of a bamboo piece and ended up setting the place on fire. I ran downstairs with half of my hair burnt to tell my mom. I said, "Mom, I think you might want to expect some massive payment duties coming your way, and I am really, really, really sorry. I will never do it again. My own ideal world is the place where no one is left behind, and everyone is needed exactly where they are, like the fibers. The place where the strong is flexible and the vulnerable is resilient." Thank you. 당시 고고학자들이 실험 고고학이라는 걸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물을 똑같이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나머지는 웬만큼 다 하셨는데 활을 잘 어려워하셨어요. 활을 좀 어려워하셨어요. 왜냐하면은 활이면 지금으로 치면 약간 미사일급의 약간 그런 가장 뛰어난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거기다가 아무나 자르는 거 아니죠. 나무 구분해야 되죠. 그다음에 나무 잘라서 잘 말려야 되지. 그것도 잘못 한 1, 2mm 잘못 푹 깎으면 거기서 또 부러져요. 그거 손으로 다 감각 느껴가면서 균형 잡아야 되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활로 약간 고고하게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저희 활이 굉장히 요긴하게 쓰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다른 이제 석기 같은 것도 해보니까 활 만들 정도 손재주면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5년 정도 투자하니까 이제 박물관에서 불러주는 정도는 됐습니다. 그저 좋아서 했을 뿐인데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딱이네요. 대표님, 네,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한시네. 맞아요. 이거 지금 오후에 스시를 만드신 거예요? 가운데가 좀 잘 안 깨지는데 여기가. 조금 두꺼운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칼로 쓰려면 딱 괜찮은데 창날로 쓴다 그러면 뒤에까지 얇게 해가지고 두께를 다 날리는. 잔손질 여기 좀 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오후에 쓰시는 거죠 이거? 오후에 돌칼로는 충분하니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먹도끼도 만드셨어요? 주먹도끼는 잘 안 됐어요. 네. 동우 씨가 옛 물건을 제작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이유. 그를 지지하고 이끌어주는 든든한 조력자 성빈 씨 덕입니다. 그게 무슨 저희가 인터넷 활 카페 같은 데서 처음 만났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활 쏘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모인 카페, 엄청 커다란 카페였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되게 손재주가 되게 탁월한 사람으로 유명했었고, 사실 몰랐는데 그때 이미 유명했더라고요. 테드나 뭐 이런 데도 나와가지고 한번 이제 만나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는데 어디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활 얘기 한 4시간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박물관을 가서 때를 좀 쓰자, 보여달라고 때 쓰자, 만지게 해달라고 하자, 뭐 재료를 알려달라고 하자, 뭐 이런 어쨌든 그걸 저지를 수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천재는 많지만 정리가 되는 천재는 드물다 이러는데 저는 정리가 되는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천재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늘이 낸 재능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할 사람이 누군가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이 재능을 살려주려면. 이게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요 조합이 제국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조합으로 제국이 건설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활이라는 매개체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취미를 공유하는 데서 시작해 전문적인 영역까지 나아가게 됐죠. 우리가 조치원 조사하면서 찾아낸 적상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좀 어느 정도 비슷하죠. 최근 성빈 씨는 고고학 외에도 지역의 역사를 탐구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는데요. 조치원의 근대 문화유산을 샅샅이 찾아내고 있죠. 고고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근대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쪽이랑 전공이 다릅니다. 저희는 주로 선사시대를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길게 가봐야 뭐 삼국시대 정도 전공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 유산에 대한 이해도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거는 지역에 있는 회사로서 약간 의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나름 이 지역에서는 지역학을 연구하는 그 기관으로서 좀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저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직원들도 그런 지역학적인 지식을 좀 충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이런 교육들을 주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직접 발로 뛰며 100개에 가까운 적산 가옥을 발견하고 기록했는데요. 지역의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귀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일본인들이 해방이 되면서 일본을 넘어갈 때 300엔인가 그 이상의 금액을 들고 갈 수 없게 했대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은 전부 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몰수당한 거죠, 우리나라한테. 적의 재산이 가옥들. 그 중에서도 가옥 형태를 띠고 있는 거, 생산 시설이 아니라. 그런 것도 적산 가옥이라고 하고 뭐 하여튼 적산 건축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왼쪽 측면 보면은 약간 나무가 까맣게 이렇게 판벽으로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판자가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고 그 위에는 지금 흰색 벽이 붙어 있고 그 안쪽에는 사실은 저기 드러나면 안 되는데 지금 안에 황토로 벽이 발려 있어요. 이게 일본식 나가야라고 하는 그 주택이에요. 나가야는 연립가옥들을 말이에요.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일종의 맨션 혹은 뭐 빌라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놀랍게도 이게 구세군교회랑 같은 건물입니다. 지금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하나의 건물로 취급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적산가옥을 이렇게 붙여서 증축한 거예요. 지금 옆에다가 되게 신기하죠. 골목 사이사이 숨겨진 역사적 흔적들. 지역에 정착하고 애정을 갖지 않았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흔적이었겠죠. 그 오시레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식 다다미장 있잖아요. 그걸 오시레라고 해요? 붙박이장. 그 오시레라고 하는데 고고학이라는 게 옛날 것들, 뭐 고대, 선사 이런 것들에 조금 매몰돼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저도 좀 그렇게 좁게 생각했었고, 근데 근대유산들 여기 와서 직접 지역에 있는 거 찾아다니고 보니까 그런 옛날의 물건들 찾고 흔적들 찾는 그런 고고학 테크닉이 근대유산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충분히 써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 이곳에 불을 밝히는 건 조치원 청년들입니다. 동우 씨, 성빈 씨처럼 조치원에서 창업한 청년들인데요. 지역에 나와 같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만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문화정원에 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PL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또 행사에서 여러 창업기업 대표님들 만났을 때 이제부터 이제 신뢰가 이제 쌓이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저녁 식사에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동네 친구가 이제 생기면서 동네 비즈니스를 함께 하는. 더 재밌는 거는 그냥 단순한 술자리, 재미의 술자리가 아니라 그 사이에서 막 뭔가 저희가 하려는 것들이 더 이야기가 되고 거시적인 막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프로그램 막 콘텐츠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니까 그게 또 이루어지는 과정을 겪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희열과 즐거움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하나에서는 못 쳐내는 정도의 일인데 이제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연합해가지고 뭔가 그걸 이제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그 기회가 딱 왔을 때 이걸 확 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연합군처럼 같이 딱 볼 수 있는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거죠. 약간 사그러져 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각자 위치에서 점점 더 되게 커져가지고 이게 권역이 점점 겹쳐지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내 고민을 이해하는 동네 친구들이 이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서로의 일을 돕는 귀한 인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근데 이빨 이렇게 물고 버티면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옆을 보면 여기도 물고 있고 여기도 바닥바닥 갈고 있고 그랬들 바닥바닥 갈고 있어서 응원이 되게 많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땅, 약속의 땅. 컨텐츠들이 아직 생기고 나오고 있어서 되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선배인 척하지만 제가 제일 조치원 먼저 왔습니다. 저는 이 학교를 여기서부터 당겨갖고 이 가장 이 조치원 그 어르신은 나요. 완전히 충청도요.
만나기만 하면 으쌰으쌰 서로를 위하는 청년들이 있어 가을 찬바람도 이곳은 비켜가는 듯합니다. 범상치 않은 옷차림을 한 이분은 대체 누굴까요? 그냥 이름 두루 주자잖아. 막 다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정체불명의 물건도 함께인데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작동을 시키고 하는지 저한테 조금. 이제 승자충통이라고 하는 유물을 본따서 만든 모양이고요. 이 안에는 이제 가스 카트리지를 넣어가지고 소리하고 그다음에 연기가 나올 수 있게 그런 연출이 가능한 그런 소품으로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안에다가 이제 가스를 넣었고요. 아, 그 앞쪽으로? 네, 앞쪽으로. 그냥 눌러서 충전. 네, 이렇게 견착을 하고 앞에 조준하고 그다음에 둘, 셋. 세상에 진짜 작동을 하네요. 넣고. 그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은 훈련 도감이에요. 그림에. 꽤 멀리 나가네요. 굉장히 훌륭한 사업 파트너인데요. 제가 어쨌든 우리 회사의 팀원들을 모을 수 있었던 그 인터넷 활 만드는 동호회 거기 현재 카페장 매니저. 네. 올 때마다 배우는 것도 있고요. 그 아이디어 같은 것도 이제 딱 떠오르면 가서 개발을 하고 그런 그렇게 이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동족이에요, 동족. 동족이요. 예전부터 했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박물관 안에 대포가 뭐 나가냐 안 나가냐 궁금해가지고 이러다가 응? 그런 회사를 차리는 놈이 어디 있으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돌아다니다 뭐가 버려지는 게 어려워서 뭐 아쉬워서 유물들이 없어지는 아쉬움이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이제 신경 안 쓰는데 신경 안 쓰죠. 특히 이런 조치원 같은 동네는 좀 한적하기도 하고 산에 뭐 들판에도 좀 있으니까 이러고 놀 때는 많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이거 같이 해줄 사람이. 지역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요즘. 이런 동료들과 함께 실험 고고학 콘텐츠의 세계를 넓혀가고 있죠. 그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고학을 친근한 학문으로 놀이처럼 여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고학이 조금 더 우습게 다뤄졌으면 좋겠다. 반대로 말하면 저는 어떤 어린아이가 나 뭐 행성이 어떻고 성운이 어떻고 하는 말을 할 때 거기다 대고 윽박 지르는 천문학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우리 분야로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느끼고 발언하고 나 이 유물 좀 아는데 나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걸 좀 원합니다. 이거를 해소하려면 고고학 커뮤니케이터라는 게 되면서 좀 더 콘텐츠를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지 모두가 집 옆에 박물관이나 유적지가 없더라도 뭐 여기를 놀러 온다든지 우리 콘텐츠를 본다든지 하면서 시장을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좀 지방에 있다거나 접근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는 어떤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프로그램 혹은 콘텐츠로 좀 채워서 그런 것들이 잘 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지역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것들을 오늘의 놀거리로 기획하는 조금은 특별한 청년들. 이들의 신나는 놀이는 내일도 이곳 조치원에서 계속될 겁니다.